안녕하세요, 엠터크입니다. 저희 튜터뷰에서 최초로 의사분이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엽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이고요. 현재 연세 더바로병원이라는 곳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진료를 좀 보시나요? 척추를 중점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척추라고 하면 이제 목이랑 허리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일단 일반 관절 질환, 무릎을 비롯해서 여러 질환을 다 같이 보고 있고, 저희 병원은 우선 비수술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수술적 치료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일반적인 간단한 수술부터 해서 고난이도 수술까지 모든 것이 이제 가능한 병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환자분들이 좀 많이 오시나요? 제가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은 환자들은 아무래도 척추 쪽인 것 같아요. 목이랑 허리 환자들이 아주 많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릎 쪽, 그 다음에 어깨, 요 세 개가 가장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환자분들이 좀 많을까요? 사실 허리랑 이제 무릎, 어깨 이제 어떻게 보면 다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요. 왜 그게 많냐? 사실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허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아니면은 일을 하건 사실 가장 이제 부하를 많이 받는 관절이거든요. 우리 체중을 고스란히 목에서부터 등 허리까지 계속 받아오니까. 그래서 환자분한테 저는 이런 설명을 많이 드려요. 우리가 자동차도 이제 10년 정도 쓰면 이렇게 뭔가가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자주 나듯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이렇게 60년 동안 허리를 쓰셔서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난 겁니다. 결국에는 오랜 시간 사용을 하면서 가장 직접적으로 부하가 많이 갔고, 그런 관절들이 가장 손상이 많이 되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고, 그런 관절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목이랑 허리,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어깨 같은 경우는 이제 체중을 많이 받는 관절은 아니지만, 어깨 같은 경우는 스포츠 질환들이 굉장히 많아요. 활동적인 운동을 많이 하고 그런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어깨 질환도 최근에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약간 시대적으로? 그렇죠. 네, 약간 맞아요. 그게 시대적으로 또 좀 특징적인 게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나라도 사실은 잘 사는 나라가 있고, 네. 좀 이렇게 개발도상국이 있듯이, 보통 개발도상국이나 이렇게 조금 이제 이런 GDP, 어쨌든 국가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나라들에서는 대부분 무릎이나 아까 말씀드린 허리,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정말로 부하가 많이 받는 그런 질환이 많다고. 사실 어깨 질환 같은 경우는 좀 선진국형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좀 결국에는 살면서 좀 여유가 있으니까 운동도 하고 어깨를 많이 쓰고 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깨 질환은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급증하고 있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도 이제 좀 더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됐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점점 위로 올라가는. 네,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저희가 많이 실제로 하는 이야기고요.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파트별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릴 건데, 네. 많은 분들이 내원했을 때 가장 많이 이제 호소하는 허리 질환이 있을까요? 사실 허리 환자분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허리가 아파서 오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허리에서 뭔가 디스크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신경이 눌리게 되면서 이제 다리가 저리고 아프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허리 질환에 국한돼서 보면 가장 많은 질환은 아무래도 이제 허리 디스크가 아닐까 싶어요. 허리 디스크는 정말로 어린 나이에서 중고등학생부터 시작해서 20, 30대, 그리고 30, 40대, 그리고 아주 나이가 드시는 환자분들까지도 전 연령대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질환이고요. 그건 외에는 이제 척추관 협착증. 협착증은 디스크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디스크는 관절 자체는 멀쩡한데 디스크가 터져 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이런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협착증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이 써서 이게 관절이 닳아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 자체가 많이 좁아진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협착증은 대부분 이제 좀 연령대가 있는 질환이고요. 대부분 50, 60대 이상에서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허리 디스크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이 가장 대표적이고 많은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선수들이 특히 이런 질환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 선수만 아니라 그런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전방전이증이라고 하죠? 전방전이증이요. 네, 그걸 밀리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좀 흔하나요? 아주 흔한 건 아닌데요. 근데 전방전이증은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전방전이증의 어떤 그런 요소를 타고난 경우가 있어요. 선천적인. 선천적으로
척추가 좀 분리되어 음. 있다든지 하는 척추 분리증이 동반된 경우 전방전이증이 어린 나이부터 생기기도 하고요. 정말 청소년기부터 생기기도 하는 그건 질환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거는 증상 없이 이제 오랫동안 잘 유지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제 전방전이가 되는 경우는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분리증을 좀 타고난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 인구로 봤을 때 가장 흔한 거는 퇴행성 전방전이증이거든요. 그 퇴행성 전방전이증은 사실 어떤 그런 선수 나이대에서 올 수 있다고 보긴 좀 힘들고요. 정말로 최소한 50대, 60대 이상이 돼야 이렇게 관절을 오래 써서 앞으로 밀리는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선수들이 뭐 전방전이증이 있다고 하면 분리증의 어떤 그런 요소를 타고난 그런 분이 아무래도 고중량의 운동을 많이 하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증상이 좀 남들보다 빨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선수들 중에 전방전이증이 좀 비교적 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네. 원장님이 네. 여태까지 경험상 운동 선수들이 되게 많잖아요. 보디빌더도 그쵸, 있을 예, 것이고 뭐 다른 종목도 네. 있을 거잖아요. 그럼 제일 많이 그 질환을, 허리 질환을 많이 갖고 있던 종목의 선수는 누군가요? 어떤 종목인가요? 그냥 다양한가요? 사실 어떤 종목에 국한되기보다는 쉽게 말해서 웨이트를 하는데 뭔가 고중량의 운동을 좀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파워리프터 보디빌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어. 많은 편이고, 근데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 아무래도 선수분들이나 전문적인 분보다는 이제 일반인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취미로 운동을 하시는데 누가 봐도 무게 많이 될 것 같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보면은 이제 그런 질환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딱 봤을 때 네. 힘 좀 쓰이게 생기시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렇게 어. 딱 봐도 뭐 정말 선수급으로 이제 선생님 그 정도 급의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뭐 디스크나 이런 질환들이 있는 경우가 꽤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겉보기랑 다르게 속은 뭔가 병이 많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제 얘기라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질환들 같은 경우 어떤 경우가 수술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비수술로 하는지 그거에 대한 뭔가 기준이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사실 정형외과나 이런 뭐 척추, 뭐 이런 관절 질환에서 반드시 수술을 바로 해야 된다라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뭐 뼈가 정말로 많이 부러져서 어긋나거나 아니면은 뭐 신경이 눌리는데 뭐 안 움직여 힘이 빠진다거나 아니면은 신경이 막 눌려서 대소변 장애가 생긴다거나 뭐 이런 정말로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은 수술을 바로 해야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의한 수치인데, 모든 그냥 통틀어서 정형외과적인 질환에서 너는 반드시 수술해야 돼, 당신은 반드시 수술해야 됩니다 라는 경우는 저는 한 3%도 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수술을 하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런 설명을 많이 드려요.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무서운 얘기지만 뭐 위암에 걸렸어요. 근데 위암에 걸려도 내가 당장에 내가 불편한 건 별로 없는 경우도 그쵸. 없거든요. 체감 못하죠. 근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암이 있대요. 그럼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라 그러죠. 그러면 우린 당연히 수술을 해요. 내가 불편한 게 없어도. 근데 정형외과 질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주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국엔 내가 불편해야지 수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약도 먹어보고 주사 같은 비수술 치료를 다 해봤을 때도 안 될 때 수술을 선택하게 되는 거고, 저는 항상 그렇게 환자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의사가 결정을 해서 수술을 시키면 안 된다. 환자분이 내가 수술의 정말 필요성을 비로소 깨달아야 그게 수술의 적당한 수술의 시점이다. 그렇게 해야만이 환자가 수술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사실 결과도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스승님들한테 배웠고, 원칙적으로 보면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환자분들이 오면 처음에는 약도 먹어보고 그 다음 운동해보고 뭐 물리치료, 도수치료도 해보고 안 되면 주사도 해보고 주사도 안 되면 시술을 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환자가 정말 필요하면 수술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떤 계단식의 치료인 거거든요. 물론 정말 너무 심해서 바로 수술로 가는 경우도 있고, 환자분들에 따라서 나는 빨리 뭔가 빠른 해결을 하고 싶어, 난 정말로 수술을 할 거야, 뭐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또 수술을 빨리 하기도 하고, 결국 이런 거는 뭔가 명확한 기준보다는 또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에서 어떤
그런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된 상태에서 이런 수술을 선택해야 된다. 저는 좀 이렇게 좀 말씀드려요. 결국은 정리하면은 둘 다 오케이 하면 수술. 그렇죠. 결국 그런 거예요, 정말로. 오케이, 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정형외과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어떤 질환에서 이거는 수술해야 돼, 이거는 수술하면 안 돼, 이거는 뭐 수술 안 해도 다 나을 수 있어, 이거는 무조건 수술해야 나을 수 있어.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다 틀린 말이고 결국에는 이렇게 환자와 의사 관계에서 좀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치료를 해보면서 그 사이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정답은 절대 없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남들보다 이제 통증을 잘 느끼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 맞아요. 너무 불편하고 맞아요. 아파갖고서 나는 수술하고 싶어. 근데 이제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래도 좀 참으시고 좀 더 버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경우도 있지 않아요? 그쵸. 저희가 가장 힘든 거는 이제 저희는 이제 환자분들이 오면 검사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을 때 이분은 정말 심하다. 수술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환자분을 뵀는데 생각보다 정말 괜찮은 분들도 계시고 반면에 저희 검사 결과를 봤는데 이거는 뭐 충분히 수술 필요 없이 치료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환자가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검사 결과가 다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아직도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계속 드리는 게 정답이 없다. 그 관계에서 결국에는 가장 좋은 시점을 찾아야 한다. 근데 물론 예외적인 건 예를 들어서 뼈가 부러지거나 그렇죠. 십자인대가 끊어지거나 구조적인 문제가 그런 있다면. 거는 이제 네. 예외적인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 뭐 관절이 닳아서 연골이 닳아서 디스크가 뭐 닳아서 협착증이 생겨서 이렇게 좀 오랫동안 고생하는 그런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목이랑 무릎, 어깨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가장 그런 많은 것들을 질환이죠. 조금 좀 설명을 주시면 나눠서. 일단 목부터. 목부터 우선 목은 허리랑 마찬가지로 가장 흔한 게 뭐 목 디스크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 디스크 외에도 물론 굉장히 많은 질환들이 있는데 조금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마이너한 질환들이 많고 근데 목은 사실 디스크를 제외하면은 뭔가 어떤 많은 질환보다는 사실 우리가 목 안 아픈 사람은 없거든요. 저 지금도 여기가 좀 아픈데 목이 안 아픈 사람은 없어요. 네. 저도 항상 목 아프다는 분 제가 뭐 검사 결과 큰 이상 없으면 환자분 저도 아픕니다. 저도 실제로 목 뭐 예를 들어서 관리를 많이 하거든요. 폼롤러로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 평소에도 자주 스트레칭 해주고 그 다음에 마사지건도 많이 하고 혼자서 저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는 편인데 그래서 목은 사실 어떤 특별한 질환보다는 그냥 모두가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검사 결과에서 큰 이상이 없으면은 목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운동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뭐 스트레칭이나 도수 치료나 아까 말한 뭐 마사지 이런 폼롤러 스트레칭 뭐 근막 이완 뭐 이런 쪽으로 저는 많이 좀 안내를 드리고 교육을 많이 시켜드리는 편이에요. 네. 지금 말을 들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기억났어. 바디 프로필도 찍으셨죠, 그때. 운동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옛날 얘기긴 한데요. 네. 그때 이제 같이 운동할 때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네. 진짜 열심히 하셨고 그 바쁜 와중에 바디 프로필을 찍었어요. 네. 이거 편집자님 저희 사진으로 좀 넣어주세요. 진짜 몸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랑 많이 다를 텐데. 네. 의사분들이 이제 보통 운동에 관해서 얘기할 때 정말 신뢰가 많이 가요. 왜냐면 운동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다음으로 이제 목도 있지만 무릎? 무릎이요. 네. 사실 무릎은 단일 관절에서 가장 많은 질환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워낙에 그냥 걷고 일상생활하는데 계속 쓰이는 관절이다 보니까. 근데 무릎은 이제 가장 뭐 흔한 질환은 어쨌든 연령대가 이제 한 5, 60대, 70대로 넘어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연골이 닳고 하는 관절염이죠. 초기 관절염부터 해서 또 이제 아주 심하게 닳는 마지막 1, 2, 3, 4단계의 관절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보면 10년 전 한 이렇게만 해도 뭐 어떻게 보면 무릎에 가장 화두는 인공관절 수술이었어요. 실제로 아직도 많이 하는 수술이고 관절염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쓰다 못해 다 닳으면은 인공관절로 갈아 끼는 그런 개념의 수술이었거든요. 지금도 사실 가장 아주 유용한 수술이고 하지만 지금의 좀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의 변화는 뭐냐면 연골이 닳기 전에 뭔가를 해보자 이런 쪽으로 계속 좀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연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연골이라는 거는 닳았을 때 예전에는 한번 닳으면 멀쩡한 연골로 돌아갈 수 없어 라는 게 이제 어떤 정설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점점 뭐 줄기세포 시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초적인 연구들이 계속 좀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아니지만 나중에는 좀 더 활발하게 이런 초기 관절염에 대한 치료가 좀 더 생기지 않을까. 최근에도 뭐 연골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시술이나 수술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무릎 같은 경우는 어떤 질환에서 뭐 수술, 비수술 이런 것보다는 어떤 정도에 따라서 뭐 관절염이 많이 진행이 되면은 뭐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고, 진행이 안 됐을 때는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는 이런 치료가 많은 것 같고요. 그거 외에 뭐 외상으로 인해서 인대가 뭐 끊어지거나 뭐 연골판이 뭐 찢어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수술을 하는 경우도 꽤 젊은 분들도 스포츠 질환으로 수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무릎은 특별한 이벤트가 없으면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 나타난다고 했는데, 젊은 분들 뭐 20대, 30대, 40대 이런 젊은 분들도 뭔가 무릎에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 중에 뭐가 있을까요? 보통 대부분은 스포츠 손상인 것 같아요. 아. 스포츠 손상이고, 어떤 운동을 하다가 뭐 스키를 타다가 뭐 태권도를 하다가 뭐 인대가 파열되고 연골판이 찢어지고 이런 좀 무릎에 어떤 많은 부하가 걸리는 동작이나 운동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그 조금 뭐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좀 과체중인 분들은 당연히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가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뭐 큰 손상은 아니지만 과체중인 분들은 좀 이렇게 초의 연골판에 남들보다 좀 더 취약한, 손상이 취약한 부분은 당연히 있고요. 젊은 분들은 그 두 개가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런 과격한 동작으로 인한 스포츠 손상, 두 번째는 체중의 문제로 좀 남들보다 취약한 경우, 그 두 가지가 많은 것 같아요. 역시 체중은 다이어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해야겠네요. 만병의 원인이 만병의 약간, 원인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들 많이 아까 말씀하셨던 점점 이제 뭔가 질환적으로 불편함이 위로 올라온다고 그랬는데, 이건 아닌 어깨. 어깨. 네, 어깨에 대해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면. 어깨 환자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게 직업적으로 사실 팔을 많이 쓰는 직업들도 많고, 그리고 스포츠 손상으로도 많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깨도 사실은 많이 쓰다 보면 결국에는 닳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당장에 걸을 때 불편한 거는 무릎이랑 허리거든요. 근데 무릎이랑 허리가 좀 괜찮고 그 다음에 불편한 거는 어깨인 것 같아요. 좀 걸을만 하면 그 다음 아픈 건 허리거든요. 어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좀 치료를 하는 그런 관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깨는 가장 흔한 거는 뭐 50견도 많고요. 어깨가 갑자기 잘 안 올라간다든지, 뭐 이렇게 뒤로 할 때 통증이 온다든지, 올릴 때 통증이 온다든지, 아니면 회전근개 파열도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석회성 건염 이런 것도 많고, 환자가 정말 많아요. 어깨 같은 경우도 비수술적 치료도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반면에 어깨는 뭐 바지가 이렇게 많이 입으면 이렇게 해지잖아요. 얇아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탁 끊어지잖아요. 한번 끊어지고 나면 절대 안 붙죠. 회전근개도 마찬가지, 어깨 이제 힘줄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래 쓰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탁 끊어지게 돼 있어요. 한번 끊어지면 이건 저절로 절대 붙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발목 인대나 이런 거랑 달라요. 그래서 한번 끊어지면 이게 재기능을 못해서 그 부분을 계속 통증이 오고 하기 때문에 수술하는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보디빌딩가 저희 웨이트 트레이닝 쪽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 회전근개 쪽 문제가 굉장히 많지 않나요? 맞아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네. 완전 이런 분 한 분 제가 주사를 놔드렸었는데요. 그분은 이제 벤치프레스 하다가 여기가 뚝 하는 소리가 났다 그러고, 제가 보니까 이두건 쪽에 굉장히 염증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초음파 보면서 주사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어깨가 사실 안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더. 네. 특히 젊은 분들에서는 이렇게 웨이트 하시다가. 그렇죠. 젊은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운동하다가 스포츠성 손상으로 인해서 그렇죠. 굉장히 대부분 많이 오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50견이나 이런 것들은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좀. 그렇죠. 그건 아무래도 나이로 인해서 오래 쓰다 보니까 발생하는 병인 거고, 좀 결이 다른 거죠. 수술과 시술의 차이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환자분들이 실제로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수술이 뭐고 시술이 뭐냐. 그리고 그 사이에서 조금 의사들도 환자들 헷갈리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수술의 경우는 환자가 마취가 필요한 거를 수술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전신 마취, 하반신 마취. 그러니까 뭔가 환자분들을
마취를 하고 나서 하는 경우를 수술이라고 그러고요. 그런 게 필요 없이 좀 간단한 어떤 특수한 어떤 주사나 카테터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어떤 약물을 주입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시술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사실 이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보통은 그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정리를 하면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를 필요하는 어떤 그런 과정은 수술이고 그런 마취가 필요 없는 경우는 시술이다. 좀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분들은 사실 수술은 하기 싫어요. 시술은 괜찮아요. 이런 분들이 사실 많아요. 왜냐하면 수술은 그냥 막연히 우리가 겁이 나거든요. 그렇죠. 워딩만 봐도 굉장히 네, 뭔가 스케일이 그래서 큰 느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병원에서는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아 이거는 마취는 하지만 이렇게 뭐 내시경으로 하는 시술이다. 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엄밀히 말하면 조금 잘못된 거고 그렇게 설명하면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많이 하고 저도 많이 하고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는 이제 뭐 허리 척추 내시경 이런 과정은 사실 정말로 이제 1cm 구멍만 내고 저 디스크나 협착증 이런 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마취를 해야 돼요. 환자 마취 없이 할 수가 절대로 없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그냥 수술이라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절개를 많이 안 하니까 절개하는 건 수술이고 1cm 구멍만 뚫어서 하는 내시경 시술이다. 좀 이렇게 좀 혼동되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저는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취가 필요한 거는 수술, 마취가 필요 없는 거는 시술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요. 네. 되게 좋은. 근데 뭐 이거는 뭐 사실 또 이게 뭐 이렇게 정립이 된 건 아니고 근데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렇게 생각을 사실 하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질환들에 있을 때 그냥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런 경우는 조금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앞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말고는 없는 건가요? 그냥 크게는 그 두 가지 방향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구조적으로 큰 손상이 있어서 자연적인 회복이 될 수 없다. 뭐 골절, 뭐 십자인대 파열, 뭐 아킬레스건 파열,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퇴행성으로 오래 써서 관절이 닳거나 뭐 힘줄이 닳거나 뭐 디스크나 뭐 연골판이 닳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여러 가지 치료를 해보고 최후의 방법으로 하는 수단이다. 근데 그 타이밍은 정답이 절대 있는 것은 아니고 의사와 환자가 충분히 진료를 보면서 그 타이밍을 결정해 나가야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제일 많이 요즘 오는 골절이 있을까요? 골절이라는 게 이벤트 있는 경우가 말고는 딱히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근데 좀 생각해야 될 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수술한 분을 예를 들자면 화장실에서 그냥 집에서 나오다가 잠깐 미끄러지셨는데 대퇴골이 부러지셨어요. 그래서 수술하는 경우. 아니면 집에서 그냥 누워 있다가 기침을 아주 세게 했는데 갑자기 등이 너무 아파요. 찍어보니까 척추뼈와 골절이 있어요. 압박 골절이. 이런 경우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외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골절이 젊은 분들은 넘어져서 뭐 큰 동작을 사고가 나서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정말로 아주 약한 이벤트에도 골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좀 두 가지 다른 방향성이 있고요. 가장 많은 골절은 크게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는 아무래도 척추 쪽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제 고령에서 뭐 가볍게 넘어져서 충분히 압박 골절이 생길 수 있고요. 척추 압박 골절. 그 다음에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침하다가 생기는 경우도 정말로 있고요. 뭐 그냥 넘어져서 뭐 사고가 나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고 아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의료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질환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대퇴골일 것 같아요. 다리 쪽. 그래서 우리가 골다공증을 검사할 때도 척추 그리고 대퇴골 이 두 가지 부위를 검사하거든요. 또 그런 의미도 있는 거고 대퇴골은 사실 중요한 게 주로 넘어져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넘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 그런 비용이 너무나도 커요. 이 비용이라는 건 뭐 수술비가 비싸다 이런 게 아니라 또 환자분들도 예를 들어서 손이 부러지면 그래도 걸어 다닐 수는 있잖아요. 일상생활을 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근데 다리가 부러지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한두 달 누워 있어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한두 달 누워 있는 것 자체가 어르신들한테는 큰 위험이거든요. 오래 누워 있음으로 인해서 뭐 혈전도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뭐 폐렴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로 큰 합병증이 생겨서
정말로 돌아가실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큰 어떤 사회적 경제적인 비용이 드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척추나 대퇴골 골절이 어떻게 보면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런 아무래도 팔 쪽 넘어지다가 짚어서 손목이나 이런 쪽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가장 많지 않나. 물론 통계는 굉장히 다양해요. 왜냐하면 이게 뭐 골절도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쵸. 똑같은 팔뼈라도 여기 그쵸. 허리라도 여기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데이터가 상당히 많은데 그 세 가지가 그래도 가장 핵심적이고 많은 골절이 아닌가.